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2일 오전 11시 55분입니다. 요사이 가장 뜨겁게 공방전이 붙은 내용이 이른바 금언유착, 복에 따라서는 권언유착으로 불리는 채널A 이동재 기자와 윤석열 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를 해가지고 유시민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취재를 아주 공세적으로 했다. 이게 강요미수죄에 해당한다. 해가지고 이동재 전 기자는 구속이 되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동재, 한동훈 이 두 사람이 MBC, KBS를 향해서 아주 공세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참 좋은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게 토론입니다. 그런데 하나 희한한 일이 지금 언론에 보도도 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채널A는 뭐 동아일보의 자매회사,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채널A, 동아일보, 그리고 동아닷컴을 통칭해가지고 동아일보라고 부르겠습니다. 동아일보가 모 회사니까요. 이 동아일보가 제일 격분해야 할 사안입니다. 왜냐? 첫째, 이동재 기자에 대한 MBC와 KBS의 보도가 황당무계한 내용입니다. 주로. 그리고 추미애 씨, 그리고 지금 정권 측에 있는 사람들이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고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금언유착이 아니고 권력과 언론, 즉 MBC, KBS와 같은 의용 언론의 합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디서 처음부터 나왔느냐 하면은 검찰 내부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조선일보가 앞장서 가지고 이동재 기자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KBS, MBC에 대해서 비판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이동재 기자가 속했던 지난 6월 25일 이동재 기자를 취재윤리 위반으로 해고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동재 기자를 보호해야 할 인간적 의리가 있고 언론사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의 침묵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침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 한국 언론사상 처음입니다. 자사 기자가 이렇게 권력으로부터 핍박받고 있는데도 동아일보가 침묵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사를 아예 깔아뭉개버립니다. 어떤 기사를 깔아뭉개버리느냐. 이동재 기자에게 유리한 기사. 그리고 이 정권 측에는 불리한 기사를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가지고 이동재 기자를 변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사는 거의 씻지 않거나 싫어도 아주 미온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아일보가 과연 언론사냐 하는 데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동아일보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의리를 갖고 있느냐. 특히 여기 보도와 경영 부문의 지도층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점잖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상당히 험악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왜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동아일보가 언론의 압박에 스스로 굴복하는 겁니다. 스스로 굴복. 아니 누가 총을 들고 나와가지고 동아일보 경영진을 무슨 잡아갑니까? 아니면 구속영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동아일보 회장 집 앞에 검찰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과거식으로 어떤
친여 단체를 동원해가지고 동아일보를 에워싸고 난입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공포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비겁하고 의리가 없습니까? 뭐 추측하면은 채널A 기자니까 혹시 채널A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과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발벗고 나서가지고 과거의 아주 좋은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동아일보가 전두환 정권 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특종을 해가지고 역사의 흐름을 바꾼 그런 저력이 있는데 그 힘을 발휘한다면은 오히려 채널A도 수호할 수 있는 겁니다. 무섭게 보여야지. 언론사가 무섭게 보이는 것은 뭡니까? 보도가 정확하고 공정하고 자기 비판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남 비판도 한다는 겁니다. 지난 6월 25일 채널A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동재 기자를 해고하고 배혜림 사회부 차장 정직 6개월, 홍승규 사회부장 정직 3개월, 이 기자 후배인 백승우 기자에게는 견책, 그리고 김정훈 채널A 보도본부장은 경질, 이런 문책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재윤리를 위반했다 이겁니다. 취재윤리를 위반했다. 좋습니다. 이 정도가 과연 취재윤리 위반이냐 아니냐, 이것은 오히려 적극적 취재의 한 모범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 바는데,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 정도의 엄격한 잣대를 MBC와 KBS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에 들이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 이름을 제가 입에 올리는 걸 상당히 꺼립니다만은 말이 험한, 예의가 없는 그런 국회의원에게도 이동재 기자에게 들이대었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동아일보는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자기 편에 대해서는 가혹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비굴한, 이게 무슨 동아일보의 지난 참 위대한, 어떻게 보면 위대한 100년입니다. 나라가 없을 때 조선일보와 더불어 국민들을 일깨우고 했던 그 분투는 눈물겨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김성수 선생, 한민당을 만든 김성수 선생이 결국 동아일보를 만드시는 분인데 한국 우파 세력의 본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이렇게 겁이 많습니까? 자, 조선일보는 정말 동아일보가 부끄럽게 생각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지금 이동재 기자를 편들고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를 편든다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진실을 편들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조선일보 기자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조선일보가 나서고 있어요. 어제 A신문에 머리 기사가 이렇게 큰 기사로 다뤘습니다. 조선일보가. MBC, KBS 검언 유착 몰아가기 보도, 공영방송이 정치 공작 앞장, MBC 3월부터 검언 유착 의혹 보도, KBS는 이동재, 한동훈 녹취록으로 총선 공작 부각하려다 오보내 녹취 유출자로 중앙지검 간부가 거론되고 있다. 검찰 내부수는 감찰할 필요 있다. 검찰 최초 보도한 MBC 기자 소환. 이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밑에는 또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 와중에 KBS 수신료 올려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조선일보의 사설에는, 어제 사설입니다. 사설 제목이 김동현 판사의 법을 빙자한 정치에 법원이 입장 밝혀야 한다. 즉 이동재 기자를 구속시킨 이 김동현 판사의 괴상한 법리를 조목조목 들이대는 사설이 사설 제일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정권과 친여 매체들의 윤석열 죽이기 공모가 검언유착이다. 이것도 이동재 기자 편에 써가지고 지금 KBS, MBC를 비판하고 있는데, 동아일보는 사설 하나 쓰지 않습니다. 사설.
어제 오늘 사설이 없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김동현 판사의 법을 빙자한 정치에 법원이 입장 밝혀야 한다는 내용 중에는 조선일보 사설이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김동현 판사는 채널A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라고 했다. 채널A 기자 사건은 그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쳐놓은 함정에 빠진 것인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지만 김 판사가 전자의 가능성이 높다는 개인적 견해를 갖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판사가 사람을 구속하는 이유로 법에도 없는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들 수 있나? 정당의 논평인가 왜 정치를 하지 않고 법복을 입고 재판을 하나? 얼마나 통쾌한 이야기입니까? 이 김동현 판사 이름 우리 영원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인생 역정을 걸어가는지 반드시 기자들이 이 사람을 추적해야 됩니다. 한국 사법부의 치욕입니다. 아니, 이 구속영장 제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역사가 80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215년 영국에서 존 왕과 반란을 일으킨 귀족들 사이에서 합의된 문서가 마그나카르타입니다. 마그나카르타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유민은 아무리 권력자라도 마음대로 구속할 수 없다. 구속영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세금을 매길 때 귀족회의, 이게 나중에 국회가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구속영장과 국회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게 1215년 6월이었어요. 805년 전에 만든 그 제도를 부인하고 있는 사람이 김동현 판사입니다. 김동현. 제가 아는 김동현 씨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김동현 판사입니다. 판사. 이런 황당무계한 구속영장을 왜 동아일보만은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약점이 잡혔습니까? 동아일보. 아니, 동아일보에는 그 기자가 없습니까? 동아일보 안에는 정상적인 언론인이 없습니까? 전부 겁쟁입니까? 아니, 동아일보가 왜 조선일보 같이 사설을 못 씁니까? 그렇게 사설을 쓰면은 누가 해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뭐 정보부에서 옛날처럼 잡으러 옵니까? 뭐 합니까 도대체 동아일보? 조선일보 사설 두 번째 사설도 정권과 친여 매체들의 윤석열 죽이기 공모가 금은유착이다. 사설 3개 중에 2개가 이게 동아일보가 써야 될 사설입니다. KBS가 18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씨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하루 전 구속된 이동재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해 수감 중인 신라젠 관련 인물을 협박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이 완전히 허위이자 창작이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KBS는 하루 만에 사과드린다며 전날 보도가 사실상 오보라고 했다. 스모킹 거는 결정적 증거란 뜻인데 라던 보도가 하루 만에 오보가 되었다. 이 어이없는 소동은 MBC가 만들고 친여 매체들이 가세한 금은유착 사건이 실은 조작에 가깝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동아일보 논설위원, 그 글 잘 쓰는 사람 많고, 그 송평인 논설위원은 특히 이 법률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이고 핵심을 찌르는 명칼럼을 쓰는 분인데,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 제가 웃어서 죄송한데요. 이게 한국 언론사, 아니, 일제시대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일제시대, 그럼 한국 언론의 역사도 벌써 독립신문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100년이 훨씬 넘습니다. 이 언론사에서 지금과 같은 동아일보처럼 비겁했고 겁쟁이였던 언론은 없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 종사자 여러분, 일제시대 때 분투했던 선배들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기자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아니면은 아예 막말로 한다면 KBS, MBC, KBS와 싸워서 질 것 같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팩트에서는 MBC, KBS를 이길 자신이 있는데 MBC, KBS 뒤에 권력이 있으니까 함부로 도전하면은 우리가 당한다. 이런 상상적 공포를 갖고 있는 겁니까? 더구나 팩트를 양보를 하면 지금 뭐 진행 중인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팩트와 권력의 대결 아닙니까? 근데 그 권력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여러 가지로 선동에 능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폭력은 쓰고 있잖아요. 폭력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동재 전 기자를 이런 식으로 구속하는 것은 이건 국가폭력입니다. 여기에 침묵하면은 동아일보가 어떻게 보면은 언론과 싸우는 이 GP입니다. GP. 그 GP가 공격당했어요. GP가 공격당해서 당했는데도 응사를 하지 않습니다. 응사를. 그리고 다른 부대로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도움도 요청하지 않아요. 그럼 전선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언론의 자유 전선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동아일보는 한국 언론 전체의 안전과 위험을 결정하는 이른바 안위를 결정하는 바로 그 포스트에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아주 자기 일처럼 흥분해서 이렇게 하는데 동아일보의 저 경영진, 편집국, 보도국 그리고 기자들로부터는 어느 누구로부터 또 화가 난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왜 꿈틀거립니까? 생존의 위협을 받으니까 꿈틀거리는 거 아닙니까? 삼국사기에 김유신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개의 다리를 밟으면 물어야 합니다. 이건 뭐냐면 당나라가 신라와 합동을 해가지고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여세를 몰아가지고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김유신이 대책회의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개를 밟으면 물어야 합니다. 동아일보를 제가 개에 비유하고 주인을 문재인 정권에 비유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존재, 언론사의 존재 의미는 뭡니까?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고 진실을 보도하기 위한 기자의 노력을 언론사가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이동재 기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자료로는 이 사람이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취재를 한 것도 아니고 권력의 부패, 상당한 혐의가 있는 권력의 부패를 취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끈질긴 노력을 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도 쓰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 겁니다. 그게 왜 취재윤리 위반이라는 것도 이것도 취재윤리 위반이나 그러나 취재윤리 위반이라 합시다. 그러면은 KBS, MBC의 지금 보도 행태는 취재윤리 위반이 아닙니까? 지금 MBC, KBS에 엉터리 정보를 누가 제공을 했느냐? 특히 아무도 모르는 구속 영장 내용을 누가 제공을 했느냐? 여기에 집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언론 취재윤리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피의사실 공포죄에 해당하니까 여기에 관계된 검사는 구속입니다. 왜 이거는 취재가 안 하죠? 동아일보 기자 여러분, 취재력이 부족합니까? 동아일보는 위기 때 강한 언론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랑하는 1987이라는 영화에도 나왔던 박종철 고문 사건 특종 한 이 역사적 특종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백은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지금 전두환 정권이 지금 문재인 정권보다 아주 호락호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용감하던 분들이 문재인 정권 앞에서는
더구나 KBS, MBC 앞에서는 왜 이렇게 고분고분해졌습니까? 동아일보는 자존심이 없습니까? 모든 것은 자존심으로 귀결됩니다. 인간 행동의 궁극적인 주제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결국 노예가 될 거냐, 노예 근성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어렵지만은 주인으로 살아갈 거냐 하는 기로에 지금 동아일보 종사자들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들이 벌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언론사도 같이 도와줄 것 아닙니까? 동아일보의 이런 침묵은 이동재 기자가 정말 잘못했다, 검언유착이 맞다 하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영혼이 이미 망가진 상태에서, 기가 꺾인 상태에서 채널A를 운영하고 동아일보 신문을 낸다 한들 그게 우리 한국 사회에 무슨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동아일보를 아주 좋아하고 동아일보의 과거 일제시대 때 행적을 친일로 비판하는 데 대해서 저는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요사이 이 동아일보의 행동을 잘못하면은 저같이 일제시대 때 동아일보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조차도 동아일보를 의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가장 아픈 점 아닐까요? 동아일보 기자들의 분투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